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한국 증시 마감 상황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받은 시장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오늘 장의 흐름 또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참 재미있었어요. 뭐랄까, 전체적으로는 좀 내려앉았는데 특정 테마들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죠. 맞아요. 전체 지수는 하락했는데 일부는 막 불기둥 솟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 FOMC 회의라는 큰 산을 앞두고 다들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에다가 특정 산업에 대한 걱정거리도 있었고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외교적인 어떤 기대감? 아니면 인수합병 이런 소식들이 관련주들을 아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른 움직임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어떤 정보가 특히 중요하고 또 놓치면 안 될 포인트는 뭔지 같이 한번 짚어보죠. 자, 그럼 먼저 전체적인 그림부터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내렸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꽤 길었죠.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딱 멈췄습니다. 1.05% 하락해서 3,413.40으로 마감했고요. 이게 12거래일 만에 1% 넘게 빠진 거라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죠. 네, 12일이나 올랐으니까요,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정을 좀 받았어요. 0.74% 내려서 845.5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이네요. 11일 랠리 끝에 온 조정이라 아무래도 좀 눈길이 가는데요. 역시 그 미국 FOMC 회의, 이것 때문이겠죠, 제일 큰 건. 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야겠죠. 일단 큰 이벤트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는 그런 관망 심리가 아주 짙었고요. 확인하고 가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동안 시장이 워낙 쉬지 않고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좀 실현하려는 매물들도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10일 연속 상승은 그 자체로도 좀 단기 과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수급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시장에서 다 팔았네요. 네, 동반 순매도였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한 347억 원, 기관은 3,076억 원 정도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1,632억 원, 기관이 1,126억 원 팔았습니다. 지수 하락을 이끈 거죠. 와, 기관이 코스피에서 꽤 많이 팔았네요. 네, 규모가 좀 컸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양시장에서 다 샀어요. 코스피에서 한 2,522억 원, 코스닥에서 2,869억 원 순매수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파니까 이걸 다 받아내기에는 좀 힘에 부쳤던 거죠. 그렇죠. 이런 수급은 보통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한 종목 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도 이걸 뒷받침하죠. 코스피에서는 오른 게 305개인데 내린 건 567개였고요. 코스닥은 더 심했겠네요. 네, 코스닥은 상승이 633개, 하락이 983개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분기가 싸늘했군요. 네, 근데 좀 재밌는 건요. 이렇게 지수는 조정을 받았는데 증시 주변 자금 있잖아요. 고객예탁금이나 신용잔고 같은 거 이건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아, 정말요? 그건 좀 의외네요. 네, 고객예탁금이 전날보다 한 1,638억 원 늘어서 74조 2,810억 원 정도 됐고요.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돈도 266억 원 늘어서 252조 2,7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일단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 기회를 보려는 건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았지만 아직 잠재적인 매수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무겁게 눌렀던 요인들,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랑 제약, 바이오 쪽 약세 원인을 좀 파고 들어가 보죠.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발언이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 25%보다 더 높은 세율을 매길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아, 또 트럼프 발언인가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파장이 컸던 거죠? 이게 왜냐면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반도체에 대해서 막 100% 관세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 커진 거죠. 100% 관세 전례. 아, 그거 진짜 엄청난데요? 그럼 이게 그냥 선거용 발언일 수도 있지만 혹시 진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아니면 그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 심리를 그냥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 뉴스 반응이라기보다는 이게 잠재적인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이랑 맞물려서 정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바로 반응을 했군요. 네,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SK 하이닉스가 4% 넘게 빠졌고요. 삼성전자도 1.5% 정도 내렸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반도체 장비 소재 쪽도 거의 5% 가까이 급락했고요. 관련주 전반이 다 조정을 받았어요. 제약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똑같았습니다. 기술 수출로 주목받던 알테오젠도 4% 이상 하락했고 SK바이오팜, 함니아쿰 같은 대표 기업들도 다 같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와, 트럼프 전 대통령 말 한마디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진짜 미국발 정치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서도 특히 미국 정치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건 말고도 오늘 좀 하락한 테마들이 더 있었죠? 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안전 대책을 엄청 강하게 내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 지연되거나 비용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아, 규제 강화 우려군요.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신중론을 펴면서 기대감이 꺾였고요. 제4인터넷은행도 있었죠. 맞아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결국 불어대면서 관련주들이 좀 힘을 못 썼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융, 증권, 지주사 이런 종목들도 FOMC 경계감이랑 맞물려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는 FOMC 기다리면서 또 트럼프 발언 때문에 좀 가라앉는 분위기가 명확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시장의 진짜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장 분위기랑은 완전 딴판인 테마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야말로 역주행이었죠. 그쵸. 시장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급등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했어요. 네, 오늘 시장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시진핑 중국 주석이 곧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한국에 올 수도 있다. 이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게 그냥 소문 수준이 아니었나 봐요. 네, 특히 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방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잖아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냥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아,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호재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단체 관광객, 유커들이 다시 막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관련 산업 전체로 확 퍼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올랐군요. 시장은 막 1% 넘게 빠지는데 이쪽은 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여행주들 보면 노랑풍선,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다 급등했고요. 항공 대표주 대한항공, 면세점, 호텔신라, 카지노 파라다이스, GKL, 화장품 쪽 코스맥스 다 강했죠? 특히 엔터 쪽은 상한가도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큐로홀딩스라고 여기가 29.92% 오르면서 상한가를 딱 찍었고요. 사마네트웍스 같은 다른 엔터주들도 막 들썩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리오프닝, 중국 소비 이 테마가 시장 하락 압력을 그냥 무시하고 혼자 막 달린 거죠. 와, 큐브로홀딩스는 상한가까지. 정말 대단한 에너지네요. 이런 중국 소비주 말고 또 시장 하락 속에서 빛난 테마가 있었죠. 광고 쪽도 강했다면서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불을 지폈습니다. 미국 IT 기업인 오라클 있잖아요. 거기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아, 틱톡 인수설. 이게 또 나왔군요. 네, 아시다시피 틱톡이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좀 불확실했잖아요. 근데 이번 인수 추진 소식으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거죠.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광고 시장 판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붙었고요. 그래서 틱톡 관련 광고 사러 파는 회사들 주가가 막 뛴 거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와이즈버즈가 22% 넘게 폭등했고요. 에드포로스나 모비데이즈 같은 다른 광고 기술 기업들도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M&A 이슈가 국내 관련 기업 주가에 바로 영향을 준 케이스죠. 그렇네요. 또 다른 상승 테마는 뭐였죠? 정유랑 LPG 쪽도 올랐다고요? 네, 이것도 국제정세랑 관련이 깊은데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국제 원유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확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랐겠군요. 네, 실제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장중에 2%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한국석유 같은 정유, LPG 관련 기업들 주가가 다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국제 유가를 움직이고 그게 또 바로 국내 증시 테마주 강세로 이어지고 진짜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정말 그렇죠. 글로벌 이벤트 하나하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이고 상당히 큽니다. 그 외에 또 오른 테마가 있었나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더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게임하고 창업 투자사 쪽이에요. 곧 일본에서 큰 게임 행사인 도쿄 게임쇼가 열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했고요. 또 정부가 요즘 좀 위축된 벤처 투자 시장을 살리려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창투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었죠. 아, 게임쇼 기대감이랑 정부 정책 수혜군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희귀금속, 특히 희토류 관련주들인데요. 중국이 이걸 자원 무기화 전략으로 쓰잖아요. 근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거란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시장 정말 복잡했네요. 전체적으로는 가라앉았는데 들여다보면 중국발 기대감, 미국 M&A 소식, 지정학적 긴장, 정부 정책까지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각자 다른 테마를 움직인 아주 다층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개별 종목으로 더 좁혀볼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상한가를 치거나 눈에 띄게 오른 종목들이 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과는 별개로 아주 강력한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여전히 힘을 보여줬습니다. 몇 개 좀 주목할 만한 걸 보면요. 일단 체외 진단 기업, 노을이 북미랑 유럽 쪽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상한가 플러스 29.98%로 마감했어요. 코인테크라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업체도 상한가 플러스 29.98%였는데 이건 글로벌 ESS 기업한테 로봇 시스템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아주 컸네요. 네, 신규 수주 소식이었죠. 그리고 진매트릭스 플러스 29.94%도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는 개발 중인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후보 물질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이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됐습니다. 와, 근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정말 대단한데요. 모회사 코오롱이 완전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한 이후에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라고요? 네, 정말 놀라운 흐름이죠. M&A 이벤트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소비 테마에서 나왔던 큐로홀딩스도 시진핑 방한 기대감이라는 테마 등에 업고 상한가 대열에 합류했고요. 광고 테마를 이끌었던 와이즈 버즈 플러스 22.09%도 틱톡 인수 소식 덕분에 테마 대장주로 급등했고 방산주 한국항공우주 플러스 14.77%는 좀 다른 이유네요. 경쟁사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 해군 훈련기 사업 수주에 반사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15% 가까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죠. 경쟁사의 불운이 오히려 호재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LNF 플러스 9.34%는 3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혼자 9% 넘게 오른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오,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방어했군요. 네, 마지막으로 암 진단 쪽 지노믹트리 플러스 10.66%는 개발 중인 방광암 조기 진단 기술이 미국 비뇨기과학회 공식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이야,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한국 증시 마감 상황을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주시고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좀 더 생각해 봐야 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한국 증시는 한마디로 거시적인 불안감과 미시적인 기대감 이 두 개의 큰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아주 뚜렷한 차별화 장세를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 불안감 대 미시적 기대감. 네, 한쪽에서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언 같은 매크로 변수가 투자 심리를 누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진핑 주석 방한 가능성이라던가 틱톡 인수 추진 소식, 또 개별 기업들의 좋은 소식 같은 마이크로 이슈들이 특정 테마랑 종목들을 아주 강하게 밀어올렸습니다. 시장 전체 방향이랑 개별 종목 움직임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걸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 날이었네요. 그렇죠.
숲 전체에는 비바람이 치는데 어떤 나무들은 오히려 햇볕을 쨍쨍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달까요? 딱 맞는 비유 같습니다. 오늘 분석하면서 계속 느꼈지만 미국 정치인 말 한마디,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교전 소식, 중국과의 외교적 분위기 변화 같은 이런 글로벌 이슈들이 우리 증시 특정 산업이나 종목 주가에 얼마나 빠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실감이 나네요. 새삼은 참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 중국 소비 관련주들 급등의 원동력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기대감. 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야말로 기대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다는 사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현재 시장이 이런 지정학적인 신호나 심지어 소문에 얼마나 민감하게 어쩌면 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냥 기대라는 연료만으로도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만약 이 기대감이 진짜 현실이 돼서 시 주석 방안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주가는 여기서 더 오를까요? 아니면 우리 증시 격언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됐다고 보고 오히려 빠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만약에 방안이 무산된다면 그럼 이 종목들 급락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 투자 심리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렇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메워나갈지, 실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한번 그려보고 그 반응을 예측해보는 것. 이게 바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